전국에 방치된 불법 쓰레기 가운데 절반가량이 무허가 업체들이 처리 비용을 노리고 전국에서 가져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임실에 반입된 오염 토양이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다는 게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기록돼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이 시스템조차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두고 벌어진 갈등은 김승환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래된 차량의 폐차가 앞당겨지고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행이 제한되는 등 노후 경유차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은 방치된 불법 폐기물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곳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근본 원인 살펴보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되면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르자 무허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바로 이 점을 돈벌이에 활용했습니다. 다른 지역의 쓰레기를 받아다가 전북에 몰래 버린 것이 절반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제의 한 농촌 마을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무허가 처리 업체가 4년 동안 방치한 양은 1,000톤이 넘습니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지금. 김제 씨는 배출지 추적 결과 경기도 등지에서 나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쪽에서 온 것도 있어가지고 전국에서 폐기물을 처리해준다고 하고 불법적으로 이제 거기에다가 지금 쌓아놓은 걸로. 군산의 한 농촌에 있는 공장에도 폐기물이 쌓였습니다. 공장을 사들인 업체가 인천에서도 폐기물을 방치했다 조치 명령을 받은 점으로 미뤄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의심되고 있습니다. 인천 항에다 갖다 놨었는데 그 폐기물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인천시에서 조치 명령을 내려서 이처럼 폐기물이 다른 지역에서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불법 투기 현장은 군산과 김제, 정읍, 완주 등 4개 지역 13곳에 16,850톤에 이릅니다. 전라북도가 밝힌 불법 폐기물 36,000톤 가운데 절반 가까이 됩니다. 최근 환경 규제 강화와 중국 등 해외 수출마저 막히면서 처리 비용이 급격히 뛰자 이를 노린 무허가 처리 업체들이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제가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가가 싸고 또 없지 않은 야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불법 업자들이 투기하기에 아주 좋은 여건이어서 방치가 많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무허가 처리 업자들이 가져온 불법 폐기물로 지역이 몸살을 앓고 있어 강력한 근절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이번엔 임실의 오염 토양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정화시설에 반입된 오염 토양이 알려진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정보가 환경부 전산 시스템에 모두 기록돼 있었지만 전라북도는 이 시스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라북도의 폐기물 이력 관리에 큰 허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오염 토양이 바닥에 잔뜩 쌓였습니다. 지난해 12월 임실에 반입된 것들입니다. 지금까지 대구에서만 350톤가량이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대구는 물론 여수에서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740톤이나 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금 저희 공장에서 740톤을 들어왔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수에서 들어온 거는 1톤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다 대구에서 들어온 건가요? 네. 이 같은 정보는 환경부가 운영 중인 반출 오염 토양 전산관리 시스템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임실구는 이 시스템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전라북도는 접근이 가능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전라북도는 이 같은 시스템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으세요, 지금까지? 그 시스템이 있는 건 알고는 계셨어요? 시스템이 있던 것 같아요. 예,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뒤늦게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막아보겠다며 광주시까지 찾아가 호들갑을 떨던 전라북도. 가장 중요한
임실에 반입되고 있는 오염토양 정보는 놓쳐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북 환경운동연합과 전북 강살리기 추진단 등 전북 16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성명서를 내고 광주시의 임실 오염토양 반입 정화시설 허가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태는 전라도의 현안이라며 전라도는 물론 민주당이 발벗고 나서 광주시가 허가를 취소하거나 반려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오염물질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법과 제도를 고치자는 임실 군민의 한거를 사회개혁운동으로 보고 앞으로 강력하게 연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산구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앞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전북교육청이 왜 평가 점수를 높이고 지표 수정을 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의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거 아니냐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교육 공약입니다. 교육 공약을 총괄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의지가 특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의 안정성을 요구하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면서 전국적으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5년마다 이렇게 학교 교육 제도를 바꾼다면 누가 교육의 안정성을 믿고 갈 수 있습니까? 상산고 재지정 평가 문제는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되돌려 놓기 위한 김승환 교육감의 포석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시도 교육감 협의회장으로서 꺼져가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이슈를 상산고를 통해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상산고는 자립형 사립고로 출발해 전국 단위 우수 인재를 모집하는 만큼 상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사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이 결정하더라도 아직까지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산고 평가 점수가 70점을 넘을 경우 교육부 청문 과정에서 타 시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살아 돌아올 가능성까지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상산고를 계기로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일반고 전환도 자연스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상산고 재지정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를 경우 문재인 정부의 진보 교육 정책을 환기시키는 것은 물론 앞으로 주요한 국가 교육 정책을 교육감들이 주도해 나가겠다는 의지도 포함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농어촌 종합지원센터가 발주한 계약이 불법 하도급이 되고 업체 간의 분쟁까지 발생해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농어촌 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2억 4천만 원의 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하는 농촌 관광 시스템 개발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계약과 달리 불법 하도급한 사실이 밝혀져 이 업체의 전국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영심 의원은 전라북도와 센터 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업체 간 계약 해지와 대금 미납에 따른 잡음까지 불거졌다면서 용역 사업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에 최근엔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까지 학교에선 그 어느 때보다 보건교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북에서 보건교사가 있는 학교는 10곳 가운데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보건교사가 절실한 학교 현장을 주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새학기를 맞은 보건실에 학생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다친 학생부터 밴드나 마스크를 찾는 학생까지. 요즘처럼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안내 문자까지 보내야 돼 보건교사의 하루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쁩니다. 새학기 때는 지금 계획이나 운영 방침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계획을 짜야 되니까 그런 게 좀 바쁘죠. 주의보나 경보가 있을 때 먼저 학교에서 메신저를 통해서 선생님께 다 메시지를 보내요. 전북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해마다 4,800여 건씩 안전사고도 끊이지 않는 상황. 하지만 보건교사가 있는 곳은 전체의 61%로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전체가 새학급인 완주의 한 중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보건실문은 자물쇠로 잠겨 있고 보건교사가 없어서 일반 교사가 보건 업무까지 맡고 있습니다. 33년 만에 지금 보건이라는 업무를 처음 3년 동안 보건실 문 안 열었다고 그러더라고. 그 안에 가니까 뭐 곡성 막 그런 것처럼 무슨 건물 있고 막 그러더라고. 교무실 약품 상자만 놓고 있었던 거예요. 6학급뿐인 완주의 이 초등학교 보건실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이용하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보건실 문은 잠겨 있습니다. 보건교사 역시 없습니다. 법에 따라 모든 학교는 보건교사를 두어야 하지만 초등학교는 18학급, 중고등학교는 9학급 미만일 경우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소규모 학교는 보건교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보건교사를 많이 뽑으면 해결이 되는데 이제 청정원이 묶여있고 그런 걸 미달하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러면 기간 소규모학교가 많아서 그런 거지 뭐. 학교 현장에서 보건교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의 인력 충원과 합리적인 교사 배치가 시급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내일 정부가 부분 개각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전북 출신 인사의 등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하마평에 오른 인사 가운데는 전라북도 정무부지사를 지낸 익산 출신의 최정호 전 국토부 2차관이 국토부 장관에 기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고창 출신으로 복지부 장관을 지낸 국회 사선의 진영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역시 고창 출신인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장관 후보로 물망에 오르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오래된 경유차의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모두 폐차가 추진되는 동시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운행 제한도 추진됩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시는 지난달 노후 경유차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았습니다. 예정한 지원 물량은 500대였는데 신청은 1,690대로 3배가 넘었습니다. 오래된 차량부터 500대 정도를 설정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저희가 최대 폐차 지원금 165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올해 14개 시군이 계획한 폐차 지원 물량은 3,658대, 전체 노후 경유차 13만 5천 대의 2.7%에 불과합니다. 이 같은 지원 규모로는 노후 경유차를 모두 폐차하는데 40년가량이 걸리는데 전라북도가 이를 10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 10,000대분의 폐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키로 하고 추경에 226억 원을 편성합니다. 해마다 노후 경유차를 10%씩 줄여나가겠다는 겁니다. 미세먼지가 심해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날에 운행 제한도 추진됩니다. 전라북도 의회가 발의한 운행 제한 조례가 이달 통과되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일단 홍보 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는 홍보를 좀 하고 그 후에 9월 정도부터는 아마 집중적으로 단속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는 시군 CCTV 통합 관제센터를 통해 노후 경유차 운행을 단속하고 위반 차량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수소 연료 전지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기관이 부안에 만들어집니다. 전라북도와 부안군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196억 원을 들여 오는 2023년까지 부안 신재생에너지단지에 고분자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를 만들어 운영하기로 협약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국내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 교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면서 명예회복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세월호 시국선언에 참여한 284명 교사를 고발했으며 이 가운데 도내에서는 15명의 교사가 포함됐습니다. 이들 교사 가운데 8명은 기소유예, 7명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인데 교육부가 고발을 취하함에 따라 앞으로 사법 처리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보내려던 전달책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29살 A씨는 지난 4일 낮 1시 50분쯤 익산시 모연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여만 원을 또 다른 전달책 39살 B씨에게 넘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총책을 쫓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6단독은 나체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전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새 남자친구가 생기자 나체 사진을 전송한 뒤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본 방송은 전주의 한 사립대가 고시반 학생들을 위해 인터넷 동영상 강의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했으나 A 교수가 이 동영상 강의를 수강하는 학생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고 이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학교 당국은 처음부터 동영상 강의 수강에 대해 학생 부담금을 받도록 했고 이러한 사실을 가정통신문, 학교 고시반 운영계획안, 학과 홈페이지 공지 내용 등에 명시한 바 학생들을 등치거나 돈을 갈취한 적이 없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후 들어 북쪽에서 강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초미세먼지 수치가 다소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전라북도의 공기질은 나쁨 단계를 보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전주 영도, 익산 영하 3도, 진안과 장수 영하 5도가 예상되고 한낮엔 대부분이 14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비는 모레 토요일 밤 남부 지역에서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에는 전북 전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